안녕하세요. 연일학원 수호쌤입니다. 네.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많이 잘 준비돼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여러분들 몇 주 안 남았는데 마무리 좀 잘 지으셔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번째 내신 중간고사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자, 여러분들. 22년도 지상고 1학년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좀 시작을 할 텐데, 1번부터 4번까지 너무 쉬워서 영상을 찍는 게 조금 불필요하고요. 5번부터 약간 쉬운 문제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것을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선생님이 5번부터는 전문항을 다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문항만 골라서 정리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시자, 여러분들 5번 보니까 좀 간단한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그림이 이렇게 나왔고요. 요 파란색으로 그려진 길이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게 지금 문제죠. 또 조금은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 길을 A라고 놓고요, B라고 놓고 C라고 놓는다면 문제를 보니까 건네비가 나왔거든. 근데 요 내비가 A, B죠. 근데 아래도 있잖아. A, B가 두 개고 B, C가 두 개고 C, A가 두 개일 거야. 그래서 이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얘가 건네비가 되겠죠. 얘가 62다라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얘는 3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서리의 길이 합이야. A라는 모서리가 삥 둘러서 4개 있잖아. 각각의 모서리가 4개씩 있을 거야. 얘가 지금 40이라고 나왔으니 얘는 지금 10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변 길이 A, C의 제곱을 구해버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F의 길이의 제곱, CF가 얘죠. 그리고 여기가 A니까 얘는 C제곱 플러스 A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FA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시면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C고 여기가 B죠. 그러면 얘는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 세 개를 더해보라는 얘기네. 너무너무 기본적인 문제죠. 그럼 얘는 2로 묶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될 것이고요. 얘는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거죠.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AB BC CA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근데 얘가 위에서 10이라고 그랬고요. 얘가 위에서 31이다 라고 했네. 그래서 얘는 100이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6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8이 되겠죠. 근데 앞에 2까지 잊지 않고 곱해주시면 답은 76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4번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지. 이거는 뭐 실수하지 않는 이상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요, 뭐 틀리실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풀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마무리하고 이제 6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5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넘어가서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으니 그냥 차근차근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접한데 그 얘기는 교점이 한 개다는 얘기지. 교점이 하나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도 하나일 텐데, 그 교점의 X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얘하고 같다 놓으면 되는 거죠. 이거 같다 놓자. 풀이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이거 다 넘겨버릴게요.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2A 플러스 M이 되겠지. 그리고 X가 되고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 그리고 쟤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N이 되겠네. 근데 얘가 근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냥 판별식으로 가야 되겠지. 판별식으로 가보면 얘 제곱이니까 4A제곱 플러스 4A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N, 판별식이 0이 나왔다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보다시피 4A제곱 4A제곱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A 값에 관계없이 한 마리 남아있거든.
A 값에 관계없이 한마디 나와 있다면 A로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떠 이거지. 그리고 결론은 A와 관계없이 만들려면 얘가 0 될 것이고 그 결과가 0이니까 얘도 0 돼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네. A로 묶을 수 있는 거 다 묶어버리니 얘는 4n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떨거지 적자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n이 남겠네요. 아, 얘가 0 돼야 되니 m은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m이 3이에요. n은 4분의 1이라고 보셔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m 플러스 n을 구하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하니까 얘는 4분의 3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뭐 너무너무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접한다라는 의미 교점이 하나다. 교점이 둘이 갖다 놓고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리고 a 값이 관계없이 하고 나왔으니 a로 묶어서 a의 개수는 0이 되게 만들고 나머지도 0이 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4분의 3으로 갑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6번의 답은 1번이고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7번으로 한번 갈까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나마 처음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를 좀 해보셨어야 되냐, 이것을 제곱을 좀 한번 해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제곱을 하는 방법도 있고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한번 해볼까요? 이걸 넘겨서 양면 제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선생님은 전체를 이거를 제곱을 좀 한번 해줄게. 그럼 얘는 4가 될 것이고 위에 걸 제곱하면 3이 나오고 2 루트 3 i가 나오고 뒤에 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조금 간단한 풀이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분의 2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3 i가 나오겠죠. 여기 2가 2로 약분했죠? 여기 2가 빠졌네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로 약분하니까 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자주 볼 거야. 선생님 결론을 유추할 건데 너무나 자주 나올 거니 좀 아예 기억을 하고 있잖아. 넘어갈까요? 넘어가버리면 얘는 2x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얘는 루트 3i가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이 결과를 제곱 한번 해볼게요. 제곱을 해주면 4x 4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럼 넘어가면 얘가 4로 바뀌겠지? 4로 나누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거야. 근데 거기다가 얘가 0이 내가 뭔가를 곱해도 그 결과는 0이겠지. 근데 그 뭔가가 뭔지는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1을 한번 곱할 거야.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x의 6제곱 플러스 1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게 0이다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x 6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x 6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 x의 12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네 1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12제곱이 1이니 24제곱도 1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12제곱은 1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4제곱 있지. 이 4제곱을 우리가 슬쩍 바꿀 건데 그 4제곱을 어디서 바꿀 거냐면 여기서 바꿀 거야. 여기서 내가 슬쩍 바꿔주면 x 몇 제곱이야? 4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게 가능하죠. 그럼 이 자리에 나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다. 그리고 쭉 쓰면 아마 답이 나올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하니까 24 마이너스 10이니까 1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x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상수항을 마저 계산해주면 4x제곱에 플러스 9가 돼버리겠지. 근데 x제곱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x제곱이 있어. x제곱을 선생님 구해놓은 게 얘였잖아. 그러면 이 자리로 그대로 우리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답이 돼버린다는 얘기네. 그럼 마저 계산할까요? 얘는 약분돼서 2만 남을 거고 2 플러스 2 루트 3i 그리고 플러스 9만 남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 얘는 11 플러스 2 루트 3i다. 그게 제 모양 꼴이다. 그러면 얘가 바로 a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b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를 구하니 답은 13, 즉 5번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보자. 아마 여러분들 이 시험에서 첫 번째로 조금 그나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 조금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냥 별표 하나 정도는 치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이요. 사실상 곱셈공식도 연관이 되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분명히 연관성이 있으니 잘 정리를 해 두시고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보자, 여러분들 7번의 답은 A가 11, B가 2니까 A 플러스 B는 13, 5번으로 좀 가셔야 되겠네요. 됐죠? 보자, 7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8번 보시면 다시 좀 쉬운 문제가 나왔죠. 봐봐요. 이 차함수 얘와 얘가 2,1에서 접한대. 무슨 얘기냐? 이 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2차 곡선과 직선이 이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는 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2,1이라는 점에서 접한다는 거지. 그러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이 곡선이 됐든 직선이 됐든 2,1을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럼 2,1을 넣었을 때 일단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럼 집어넣으니까 1은 4 플러스 C가 되겠네요. C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을 좀 완성시켜 놓고 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리고 둘의 교점을 구할 건데 그 둘의 교점을 어떻게 구한다? 얘하고 얘하고 갖다 놓는다. 이거 두 개를 갖다 놓는다. 그리고 얘를 넘기면 된다 그랬죠. 넘겼더니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1x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x가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얘 3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0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 간단한 풀이가 간다면 요 교점이 2라는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얘가 2라는 중근을 가져려면 얘는 x-2의 전체에 제곱될 수밖에 없는 거지. 세고차수의 개수는 1로 따라가고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지 2라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4다, 마이너스 4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4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네요. 다 끝나버렸네. 그래서 이제 답을 씁니다.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B는 2가 돼야 되겠네요. C는 저기서 적어놨고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적어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니 그 결과는 답은 4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너무나 기본적인 이차함수 문제고요. 정말 이거 더하기 빼기 틀리치면 안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4번 마이너스 4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보자. 8번의 답은 4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뭐 조금은 시덥지 않은 문제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9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아까 7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조금은 짜증날 수 있는 문제가 살짝 나왔죠. 1도 어렵지는 않아. 1도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나 너무나 귀찮은 문제들이라는 거지. 왜? 기본적으로 얘도 전개는 해줘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2ca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였을까요? b의 세제곱도 알고 계시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그 다음에 플러스 3a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것을 각각 집어넣고 우리는 전개를 일단 해봐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앞에 있는 예를 한번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 앞에 거의 제곱이니까 4x제곱 두 번째 거의 제곱 y제곱 세 번째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9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러면 4xy가 나올 것이고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그럼 마이너스 6y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마이너스 12x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일단 전개를 해봐야지. 그리고 얘도 전개한 거를 옆으로 쭉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아래다 좀 쓸게요. 얘하고 얘를 곱하는 겁니다. 그럼 쟤도 x 세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야. 그럼 얘는 6 x제곱 y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얘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플러스 12xy의 제곱이 될 것이고 뒤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y의 세제곱이다. 그리고 얘와 얘를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x 세제곱 y 제곱이거든. 그럼 이제 쌍을 좀 묶어야 되겠지. 얘와 곱해서 x 세제곱 y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이거 둘이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곱하면 이게 x 세제곱 y 제곱이 나올 거다. 48이 나오겠죠. 한 번에 묶어버릴게요. x 세제곱 y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얘와 묶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나? 얘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려면 우리는 x 세제곱이 필요할 거야.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x 세제곱 y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플러스 1이다라는 것도 나올 것이고요. 1이라는 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없을 거고요.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되겠어? 여기서 부족한 게 x 두 개와 y 하나잖아. 그게 여기 있잖아요. 얘와 얘를 곱해주면 또 x 세제곱 y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4도 나올 것이고 얘는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얘는 x 세제곱 y가 필요한데 없잖아. 여기는 x 제곱 y 제곱인데 없잖아. 이제 더 이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x 세제곱 y 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다.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이게 x 제곱 y 제곱의 개수가 되겠지. 얘 계산하니까 24이다. 그래서 답은 25다. 어렵지 않은데 좀 귀찮죠. 귀찮으니까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의 답은 3번 25로 가셔야 되겠네요. 됐죠?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번으로 한번 후다닥 넘어갈게요. 보자, 시덥지 않은 문제들 빠르게 넘어갑시다. 보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양수 PQ에 대해서 이차함수 fx가요.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3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그나마 중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킬러는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정도는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차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꼭지점부터 먼저 구하고자고. x제곱의 개수가 1이니 반의 제곱 필요하겠네. 그럼 p제곱 마이너스 p제곱을 집어넣고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면 fx는 x 플러스 p의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요. 요거 3개에서 완전 제곱식이니까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3q다 라고 되는 거고,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x좌표가 바로 여기는 x는 마이너스 p가 될 것이고요. 왜 꼭지점 x가 마이너스 p죠? 그리고 요 y좌표가 마이너스 p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q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가주권 좀 볼게요.
P가 양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P는 여기가 마이너스 P니까 여기 정도가 마이너스 P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P죠. 그러면 2P는요. 여기서 훨씬 여기 정도를 2P라고 말하는 거지. 요 간격이 P고 이 간격이 3P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구간 안에서의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라는 얘기네요. 아, 이 P를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54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F 2P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2P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4P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2P가 들어가면 또 4P 제곱이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3Q. 얘가 지금 몇이 나와야 돼? 얘가 54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예요. 조금 써놓고 갈까요? 8P의 제곱 3Q는 54다. 이런 관계식이 각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대요. 여기에 X축이 있을 텐데 그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게 X축이 되지 않냐.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이게 0이 되느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얘가 판별식이 0이다라고 가셔도 되고요. 아마 똑같은 식이 나올 겁니다. 아마가 아니야. 100% 똑같은 식이 나오죠. 이걸 판별식이 0이 되는 식을 구하면 이게 0이라는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와 얘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봐보세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P제곱은 3Q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P제곱 자리에 나는 3Q를 집어넣으면 24, 27Q가 나올 것이고요. 이게 54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Q는 2다라고 보셔야 되겠네. Q가 2입니다. 그러면 P제곱은 6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구할 게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죠. P제곱은 6이 될 것이고요. Q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러니 답은 어디로 가야 된다? 10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겠죠. 보자.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보자. 선생님이 그나마 별표를 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특징이 있단 말이야. 괜히 문자가 나오면 어렵다고 생각해. 문자가 나와 있다라고 어렵다고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죠. 그냥 이차함수 꼭지점 구하고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의 위치가 어디인지 거기서 우리는 관계식 하나 나올 것이고, 두 번째 X축과의 교점이 하나다라는 것, 얘가 0이 되는 근이 하나다.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걸 쓰시면 이 관계식이 나올 거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다. 라고 보셔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 두 개의 방정식 가지고 연립방정식만 푸신다면 1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별표는 쳤지만 어려서 별표 친 건 아니야. 많은 아이들이 문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지가 살짝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 때문에 별표를 친 것이 당연히 맞으셔야 되는 거죠. 됐죠? 보자. 오늘 10번의 답은 2번의 10이었습니다.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1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소리가 잘 들어가고 있나? 잠시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선생님 혼자 입만 뻐끔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자, 11번 가겠습니다. 그래요. 문제가 좀 일단 좀 길어요. 근데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은 이것을 니네 보고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과정을 알려주고 괄호 안에 들어갈 걸로 그냥 맞춰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좀 따라가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차근차근 가볼게요. 그래서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야.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를 x로 나눴대. 아, 얘를 x로 치환한 거네. 2024를 x라고 치환 한번 해봅시다. 그럼 문제를 그냥 한번 쭉 써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px라는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얘를 x로 놨으니 2022는 x-2의 전체 12제곱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2023은 x-1이니
12제곱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얘를 x로 나눴어. 그때 몫이 뭔가 있을 것이고 그때 나머지를 r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식을 쓴 거야 선생님이. 그리고 r 값 구하래. 그럼 x에 몇 집어넣어야 되겠어? 0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내가 x 자리에 0을 당연스럽게 집어넣는다면 얘는 마이너스 2의 12제곱이니 그냥 2의 12제곱 보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의 12제곱이야 플러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r이다 라고 봐야 되겠지. 이게 바로 가자리에 들어갈 거네요. 근데 우리는 숫자까지 아예 정하고 갈까요? 여러분들 아예 알고 있죠? 2에 10제곱 정도는 그냥 외우고 계신 게 편할 거예요. 1024입니다. 그러면 2의 11제곱은 여기다 다시 2를 곱한 거니까 2048로 보셔야 되는 거고 2의 12제곱은 여기다 다시 2를 곱한 거니까 4096이다. 그래서 이 R값을 마저 구하면 여기다 1 더하는 거니 4097이다 라고 가시는 게 좋겠죠. 얘가 4097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 식 x 자리에 그냥 2024를 집어넣는 거지. 그 식을 여기다 써준 거지. 그리고 얘가 r이었으니까 얘가 4097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2024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4097이 나와? 2024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2024보다 작은 정수가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더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몇 개까지 가능하겠어? 2개까지 가능하지 않나? 이 4097을 이렇게 쓰자는 얘기지. 2024 곱하기 2다. 그러면 4048이지. 얘가 4048이야. 네 자리다 보니까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써놓고 갈게요. 그럼 여기다 다시 얼마를 둬야 되겠어? 여기다 49를 둬야 되겠네. 그래야지 여기다가 얘를 둬야지 9이 나올 거니까. 그리고 얘와 얘를 2024로 묶어버린 거겠지. 2024로 묶어버리니까 Q2024에다가 여기에는 2가 붙어야 될 것이고 진짜 나머지는 49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네. 왜? 2024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머지가 4097이 나와? 더 나누란 얘기야. 더 나눠서 2까지 뽑아낼 수 있고 나머지는 49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 나, 다가 되겠네요. 그 세 개를 더해보라는 게 지금 문제고. 그래서 4097 그리고 2에다가 49를 더하니까 얘는 51만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4 하나 4 아니 왜 4라고 말하고 5라고 쓰고 있어? 4 1인가요? 아유 이게 저 어려운데요? 더하기가? 4 1 4 8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3번으로 가져가셔야 되겠지. 이건 역시 어려운 건 아니야. 그지? 여러분이 많이 했던 작업인 거고. 가장 어려운 건 네 자릿수 더하기 빼기가 가장 어렵네요. 그죠? 보자. 11번의 답은 3번 4, 1, 4, 8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1도 어렵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넘어가서 1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자. 아직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보자. 12번 갈게요. 여러분들 복소수에 관한 문제인데 별표 한번 치우고 가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식 자체가 좀 간단해서 이렇게 풀어서 맞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얘를 그대로 집어넣고 x 바자리에 아니 z 바자리에 x-yi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유리화해서 허수 부분이 0이 되게 만들겠지.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 그렇게 푸신 분들도 칭찬을 할게요. 일단 답은 맞으셨을 거니까. 근데 그런 풀이보다는 선생님은 이런 풀이가 더 좋다고 보여지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좀 더 심화로 나왔을 땐 방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푸신 분들은 풀기 힘들 경우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풀이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실수다라고 나와 있거든.
Z 2 플러스 Z 바가 실수야. 그 실수를 쌤이 K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 실수의 특징이 뭐냐면 실수는 켤레 복수를 씌워도 그 결과도 변함이 없는 거야. 실수에 켤레를 씌워봤자 원래의 실수와 즉 실수 K라는 복수수가 있는데 그 K에 발을 씌워봤자 이 K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왜? 켤레 복수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건데 실수는 허수 부분이 없으니 부호를 바꿀 게 없다는 얘기지. 즉 여기다가 켤레를 좀 씌워볼게요. 여기 전체에 켤레를 씌우면 복수수에 해당하면 각각 켤레를 씌워주면 돼. 어차피 실수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이거에 켤레 복수수를 한번 씌워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 씌우자. Z바가 될 것이고 2는 변함이 없고 얘는 바의 바니까 Z다 오고 얘도 변함이 없다 K라고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뺀 결과는 몇이다라고 해야 돼? 같은 실수다 보니 뺀 결과는 0이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야. Z 플러스 2 플러스 Z바 빼기 Z바 분의 2 플러스 Z 여기에 켤레 씌운 얘는 똑같은 거다. 뺐으니 이 결과는 0으로 가진다. 이게 정확할 수 있는 풀이라는 거지. 그러면 통분을 좀 할게요. Z 곱하기 Z바가 될 것이고요. 올라가고 올라가면 얘는 2Z바 그 다음에 플러스 Z바의 제곱 차근차근히 해야지. 마이너스 2Z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돼버리겠네요. 그 0이 되려면 우리는 이 분자가 0이 돼야 된다. 라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얘와 얘를 Z로 한번 묶어볼게요. 2로 묶는다면 얘는 Z바 마이너스 Z가 나올 것이고 이 둘은 합차를 한번 써볼게요. Z바 플러스 Z Z바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겠지. 이 두 개를 합차 쓴 거야. 그리고 얘가 0이다 라고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묶을 수 있냐면 Z바 마이너스 Z로 묶을 수가 있어. Z바 마이너스 Z로 묶어버리면 2 플러스 Z바 Z 이렇게 남는 거지.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거든. 근데 얘가 0이라면 Z와 Z바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 둘이 라면 이 실수일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얘가 실수가 되려면 Y가 0이 됐었어야 돼. 근데 Y는 0이 아닌 실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 얘는 0이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란 얘기는 Z 플러스 Z바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Z가 바로 뭐였냐면 X 플러스 YI였고요. Z바는요 X 마이너스 YI죠. 없어지고 이 X가 마이너스 2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거니 X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수 있는 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이 문제 푸시는 분들한테 얘를 집어넣고 발을 집어넣고 이걸 유리화해서 걔의 호수 부분이 0이 되게 만들겠다? 틀리진 않아. 틀리진 않은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심화 있는 문제로 들어간다면 실수인 경우는 반드시 켤레를 구해서 둘이 뺀 결과가 0이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더 편할 수 있는 풀이다라는 거야. 그지? 그런데 12번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잘 정리하시고 12번의 답은 1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보자. 잘 정리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으로 좀 한번 넘어갈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당신 얘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을 QX라고 하지. 그냥 식을 한번 쓸까요? X 5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C를 뭘로 나눴어? X-1로 나눴어. 그 다음에 몫이 QX가 있을 것이고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니까 나머지는 0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는 뭐를 좀 해봐야 될 테냐? 요 1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야지. 1을 집어넣으니까 나머지가 몇이 돼? 0이 됐다는 얘기지. 봐봐. 근데 우리는 1을 집어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야? 1 집어넣어서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그런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필요한 거는 QX라는 몫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QX한 몫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냐면 조리제법으로 돌리시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왜? 우리 조리제법으로 돌리면 나머지와 몫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4차가 없고 2차가 없습니다. 5차의 개수 4, 0. 그 다음에 3차의 개수 A, 2차의 개수 0, 1차의 개수 B, C. 조심하셔야 되겠죠. 없는 것들은. 그리고 우리는 얘로 나눌 거니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래야지 몫과 나머지가 한 번에 나올 수 있고 우리는 몫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 얘는 1이 될 것이고요.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여기도 A 플러스 1이 되고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고 여기도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돼서 마지막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일단 0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얘가 바로 QX의 개수들 아니냐는 거야. Q, X는 X의 4제곱, X 세제곱, A 플러스 1, X제곱, A 플러스 1, X,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보면은 쟤를 집어넣기가 편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선생님 여기다가 X에 0 집어넣으면 안 돼요? 돼요. X에 1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X에 1을 집어넣기 좀 애매하죠. 왜? 얘가 0이 돼버리니 Q1을 구하기는 힘드니까. 어차피 얘를 인수분해해서 약분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QX와 나머지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조르치법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Q 0값 갑니다. 일단 이거 써놓을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요 마이너스 1이고요. Q 0값 갑니다. 다 0대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이게 0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Q 6이죠. 6 미쳤나봐. 이게 Q 0값이 6이다라고 나왔고요. 그러면 A 플러스 B 값은 A 플러스 B 값은 5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갈까요? A 플러스 B가 5입니다. 그러면 C 값은 마이너스 6이다라고 일단 알고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Q1 값을 구하고 싶어요. 1 집어넣어야죠? 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 얘는 3A가 나올 것이고 플러스 B가 나오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5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얼마다? 이게 0이다 라고 가셔야 되겠지. 그러면 A 플러스 B는 5였고요. 여기서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 빼버리자.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2A는 얘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몇이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A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면 B 값은 몇이다 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5니까 B 값은 10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세 개를 다 곱해보라는 거네요. A, B, C 다 곱하면 300이다 라고 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 답은 2번으로 가라는 얘기야.
반드시 이 방법으로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여러 가지. 얼뜻 보기에도 두세 가지는 나와. 그치?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한 번에 풀 수 있으려면 목과 나머지를 정리할 수 있는 조립제법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보자. 13번의 답은요. 2번 300이었습니다. 보자. 넘어가세요. 보자, 14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14번입니다. 이 문제 아까 잠깐 유사한 문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몇 번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보자, Z라는 복소수가 저렇게 나와 있어. 조금은 정리를 하고 먼저 가는 게 좋다. 일단은 얘를 제곱 한번 해봐라. 쟤를 제곱해보면 2분의 1가 나올 것이고 얘도 제곱하면 1 플러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 그냥 i네. 사실 아까 유사한 문제인지 알았더니 더 쉬운 문제네. 적고 갈까요 좀? z의 제곱이 i야. 그러면 z의 4제곱은 이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로 보셔야 될 것이고요. z의 6제곱은 이거의 세제곱이니 마이너스 i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z의 8제곱은 이거의 4제곱이니 1이라고 보시라는 얘기네. 그리고 이거를 짝수 제곱은 반복해서 간다는 얘기네요. 그대로 갖다 치면 답이겠지. z의 6제곱이 몇이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i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이 될 것이고요.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1분의 1은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z제곱이 i라고 나왔으니 얘는 플러스 i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붙어 있고요. z제곱이 i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z의 4제곱입니다. 4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고 6제곱 마이너스 i다 라고 나오고 그냥 쓴 건데? 아이씨 뭐야 이거 없어지네. 이거 없어지네. 얘 뭐야? 그럼 답은 그냥 마이너스 1인 거지. 뭐야 이거? 얘 너무 쉬운데요 이거? 그죠? 보자. 그냥 편안하게 정리만 하고 가실 줄 알면 뭐 1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1, 3번으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네요. 보자. 넘어갑시다. 어렵지 않고 뭐 얘기할 건도 없고요. 틀리면 욕먹어야 되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보자. 넘어가서 15번 한번 갈게요. 보자. 그림과 같이요. fx, gx. fx는 이참수, gx는 1차 직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1, 5다로 나왔어. 그때 우리는 hx를 fx 빼기 gx라고 놨거든. 봐봐. 일단 둘의 교점은 선생님 어떻게 구한다? x제곱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b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c다. 그 다음에 잘 받을게. 이게 fx 이게 gx야. 즉 갖다 놓는 거야. 근데 어떻게 구한다? 이걸 넘겼던 거지. 이걸 넘겨버리면 이게 바로 fx 빼기 gx가 돼서 이거를 잘 정리하니 x제곱 a 플러스 1x b 마이너스 c가 나온다는 거고 우리는 이 식을 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이거를 지금 hx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건데 그 교점의 x좌표가 1, 5다라고 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의 두 근, 이게 0이 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가 1이고 베타가 5다라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그게 둘이 더해서 6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a 값이 바로 튀어나오지. a 값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 돼. 그 다음에 두근의 곱 b가 될 텐데
걔는 지금 몇이라는 거야? 2개 곱하니까 이게 5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BC 값을 찾을 수는 없어. 나 일단 그게 궁금한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HX라는 식은 바로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요 HX라는 건 어차피 이걸 두로 갖는 거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7 들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얘가 5라고 했으니까 BC를 구하라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거에 뭘 구하래?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래.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가 같은 거죠. 그러면 X는 몇일 때야? 보나마나 3일 때가 되겠지. 꼭지점 못 구하시면 돼. 난 몰라. 꼭지점은 최소한 구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은 3이 들어간다면 9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P가 되는 거고 얘가 바로 Q가 되는 거고 엄하게 BC값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BC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HX라는 식을 찾아서 최소가 되는 X값과 그 최소값을 찾으라는 게 목적이니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2번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보자. 15번의 답은 2번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자.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16번 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게 나올만 한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언제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차근차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식 px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는 p-1 값을 구하네요. 일단 px는 얘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리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6으로 똑같대. 일단 느낌을 안다라면 px라는 거는 반드시 x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우차수의 개수는 3차다 나왔으니 여기는 2차가 될 거라서 이렇게 일단 쓰는 게 가능은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보니 1로 나눴을 때 나머지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걸로 똑같아요. 그 얘기는 P1값 얘를 0으로 만드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P-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6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냥 집어넣어서 연립방식 풀한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 에이 좀 그렇다. 그러면 P1 값입니다. 1을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6으로 보시면 되고요. P 마이너스 2 값도 구할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붙을 것이고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될 텐데 이것도 마이너스 6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 뭐 중학교 2학년 연립방식 푸는 것도 아니고 A 플러스 B는요 마이너스 7이 될 것이고요. 얘 넘어가면 얘가 3으로 바뀔 것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그 두 개를 빼버리니 3A는 마이너스 6이 될 것이니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A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B는 마이너스 5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맞죠? 그럼 그대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PX가 완성이 됐네. X가 있고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 왜 내는 거야? 나 이해가 잘 안 되네. 뭐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P-1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1 들어가고 플러스 2 마이너스 5. 그래서 얘를 계산하니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곱하면 답은 2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 답은 10 몇 번이에요 지금? 16번의 답은 1번 2가 되겠네요. 재미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요. 쓸데없이 연립방정식이나 풀고 있고요. 그죠? 보자. 에이 틀리지 않았겠죠 설마. 설마 이런 문제까지 틀리지 않았겠지. 그지? 틀리신 분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 보자 넘어가서
17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형태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접했던 유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일단 여기 보면 홀수 번째에 있는 것들의 합, 짝수 번째에 있는 것들의 합.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A0는 없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자. 일단은 이런 유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얘네들을 일단 1 또는 마이너스 1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X자리에 1을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이거는 마이너스 4가 되나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에 몇 제곱이야? 4제곱이 될 것이고, 얘는 A0, A1, A2, A3, A4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A8까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1도 한번 집어넣을게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 되니 이건 그냥 0이 되네. 맞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0이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0는 그대로 나올 거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A1이 되죠. 그리고 플러스 A2가 되고 마이너스 A3 플러스 A4가 되겠지. 즉 홀수가 붙어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짝수가 붙어있는 건 플러스가 붙을 거고, 쭉 가서 A8이 되겠죠. 습관적으로 이거 두 개를 우리는 더하거나 빼보셨어야죠. 너무나 많이 풀어봤던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구하면 얘가 이게 얼마야? 2의 8제곱이죠. 2의 8제곱이 얼마입니까? 256이죠. 그럼 얘를 둘이 더해버릴게요. 256. 둘이 더하면 홀수 번째가 없어져서 두 개씩 남겠지. 짝수 번째에 있는 것들이 두 개씩 남을 거야. 이렇게 남을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얘는 얼마다라고 봐야 돼? 2로 나누어 주니까 얘는 128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봐. 얘가 짝수 번째에 있는 게 128이었어. 근데 얘가 256이야. 그럼 홀수 번째에 있는 것들도, 즉 A1, A3, A5, A7도 128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둘이 더해서 이게 나야 되는 거니까. 256이. 그래서 일단 얘는 128로 확정이에요. 근데 위에 보니까 이만큼만 나와 있잖아. A0를 빼주라는 얘기죠. 근데 A0는 어떻게 구해요? 이 A0는 X자리에 0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X자리에 0을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남을 거고요. 이거는 A0만 남는다는 얘기죠. 이거 제로라고 얘기하고 왜 8을 쓰는 거야? A0만 남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81이라는 얘기네요. 맞죠? 9, 9, 80 맞죠? 그러면 얘는 오케이 128에서 얘가 81이야. 요만큼은 여기서 81을 빼줘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47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얘는 47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지. 그럼 얘분의 얘잖아요. 이거 더 이상 이거 약분도 안 되네요. 그냥 그 둘이 더하라는 거네. 그 둘이 더하니 우리는 P 플러스 Q는 둘이 더하시니까 175다 라고 가시고 답은 5번으로 그냥 가셔야 되겠네요. 그죠? 뭐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요. A0가 빠져있다는 것만 실수하지 않는다면 거의 뭐 틀릴 일은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보자. 17번의 답은 5번 175가 되겠죠. 보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1도 문제가 될 만한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어서 여러분들 1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18번 보시면요. 그래요. 뭐 얼뜻 보기에도
별건 아니에요. 보자, 갑니다. 근데 이것이 한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일단 제 유리화부터 좀 하고 갈까요? 2 플러스 i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우리는 2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되겠지.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분모가 5가 나올 것이고 2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리고 시간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근을 구했더니 그 근 중에 하나가 5분의 2 마이너스 i다라는 거지. 얘는 반드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복소수로 나왔다면 개수가 실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이고 A이고 B인데 A, B가 실수다라는 말이 나왔어. A, B가 실수니 개수가 모두 실수네요. 개수가 모두 실수면 한 근이 얘라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켤레 복소수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많이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얘가 하나의 근, 얘가 하나의 근.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을 구하니 그 합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리고 둘이 더하니까 얘는 5분의 4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4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두 근의 곱도 한번 구해봐야죠. 두 근의 곱은요 b가 될 것이고요. 이 둘이 곱하니 25분의,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얘는 또 5가 나오니 5분의 1로 보셔야 되겠네요. 일단 a 값, b 값은 그냥 훅 하고 튀어나와 버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두고 갖는 게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래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두 근이 바로 a분의 2, b분의 2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나? 귀찮아. 마이너스 5분의 4가 들어가고 b 자리에 5분의 1이 들어가고, 그러면 얘를 계산해버리면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또는 얘는 계산하면 10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게 바로 또 두 근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혹시나 계산 틀린데 옛날에 확인하면서 갈게요.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얘가 5분의 1 들어가니까 10이 되고요. 맞겠죠 뭐? 그러면 이 두 근의 합입니다. 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p가 될 것이고요. 이 둘이 더하니까 얘는 2분의 몇이야? 15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얘가 2분의 20이니까 맞겠네요. 그래서 p 값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5다라고 하셔야 될 것이고요. 두 근의 곱입니다. 두 근의 곱은 q가 될 것이고요. 둘이 곱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둘이 곱하니까. 그래서 q 값은 마이너스 25가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마이너스 6p 플러스 q죠. 근데 마이너스 6p는 여기다 마이너스 6을 곱하는 거니까 약분해서 3, 45가 되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25네. 이거 답은 그냥 20인 거예요. 뭐야? 그냥 더하기 빼기만 취소 안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얘기할 게 없는데? 보자, 여러분들. 18번의 답은 4번의 20입니다. 그냥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만 더하기 빼기 실수만 하지 않으신다면 뭐 당연히 맞을 수 있는 문제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이런 걸 지금까지 싹 보니까 작년 지상국 기출이 어려운 문제는 없어. 근데 계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은 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계산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은 뭐 전원 다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19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모든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보자, 다음 중 이것 중에서 mn이 자연수고요. 이것꼴로 인수분해 내는 당시의 개수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전개해보면 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nx가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mn이 되겠지. 이게 바로 이 꼴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위에 있는 꼴들을 보니까 얘가 몇이다라고 봐야 돼. 얘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 공통적으로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를 넘기면 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n-3이 되는 거지. 즉 m이라는 숫자에서 3을 뺀 게 n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둘이 곱한 게 mn이 됐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차이가 3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족시키는 mn 상을 한번 써볼게요. mn 얘가 0 또는 1 또는 2면 안 되죠. 왜? n은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m은 몇부터 들어갈 수 있냐면 4부터 들어갈 수 있죠. 얘가 4일 때 1. 그때라면 요 mn 자리에 곱해서 4를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요 네 번째 있는 게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4가 가능하다. 차이가 3만 되면 된다. 그러면 얘가 5일 때 2가 돼서 얘가 10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얘가 6일 때 얘가 3이라서 18도 가능하다고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쭉 가서 1000 이하가 되고 싶잖아요. 이제 구해야지. 우리는 간격이 3이면서 곱해서 1000보다 살짝 작은 거. 예를 들어서 33에다가 30만 한번 곱해볼까요? 대략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 붙을 거고요. 이렇게 되죠. 맞는 거지. 그러면 이걸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지 않을까? 뭐 34, 31. 그래서 얘는 34, 얘는 당연히 넘어가니까 이거 되겠지. 당연히 넘어가니까. 이것까지 가능하다 아니겠네. 얘가 쭉 가서 몇 가지 가능하더라? 33, 30까지 가능하더라. 그래서 둘이 곱하면 990까지는 가능하더라. 이거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의 개수 우리는 뭐를 보면 편해요? 이걸 보면 편하잖아. n자리에 1부터 30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이거의 개수도 30까지다 라고 보시면 개수 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고요. 답은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지. 너무나 내신 시험에서의 단골 문제입니다. 너무나 단골 문제고요. 여러분들 뭐 지상고뿐만 아니고 다른 타 학교에서도요. 너무나 자주 등장하는 문제고 특히 논술형, 서술형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다 보니 잘 정리는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자. 19번의 답은 3번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좌표 평면에서요. y는 k가 이것과 만날 때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3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꼭지점부터 먼저 구하고 가자. 첫 번째 갑니다. y는 2분의 1로 묶어야 되겠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 건너뛰어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요.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1을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에요. 2, 마 7이 될 거야. 그대로 한번 써놓고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건너뛰어서 플러스 7이 되겠죠. 똑같이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반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얘는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을 전체 제곱에 곱해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29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꼭지점이야. 숫자 거지 같네요. 2분의 1, 4분의 29가 나오겠지. 그림을 한번 대충 그려볼까? 그리고 교점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그려놓고 잡시다. 여러분들
얘는 꼭지점이 2입니다. 2, 마이너스 7이에요. 선생님 그냥 대충 그려놓을게요.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여기가 바로 2, 마이너스 7이다. 그리고 얘도 그림을 그리면 얘는 꼭지점이 2분의 1, 여기에다. 뭐 대충 그려놓을게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몇이야? 2분의 1, 마이너스 그냥 4분의 29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교점도 한번 구해놓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얘랑 갖다 놓고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얘가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7이 되겠죠. 넘어갈까요? 그럼 얘는 2분의 3x제곱이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편하게 3으로 나누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이 나올 것이고 다시 2를 좀 곱해줄까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은 0이 나오겠죠. 그럼 인수분해 하시면 x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않나? 교점이 여기가 바로 4콤마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콤마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리 그때의 y좌표 써놓고 갑시다. 어디다 들어가는 게 좀 편할 거 아니면 뭐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상관없죠. 어차피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는 1이 되겠네요. 4도 한번 들어갈까요? 4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6 7이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제 그림은 다 그려놨어. 이제 답을 찾아야죠. y는 k라는 건 이거거든. 이렇게 걷을 때 교점이 3개 나오는 거. 편의를 위해서 노란색을 더 위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교점이 3개 나오는 건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얘가 가능하죠. 그러면 하나, 둘, 3개 나올 거니까. 근데 또 어디도 아니면 여기 아래 요 꼭지점도 가능하겠지. 하나, 둘, 셋. 파란색과 교점이 2개가 생길 거니까. 근데 또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또 가능해요. 또 어디가 가능해? 여기가 또 가능해.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선은 4가지 있다고 봐야 되겠죠. K가 될 수 있는 거 4분의 29 또는 1, Y좌표 적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 K 값들을 다 더하라는 거죠. 얘를 다 더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얼마야? 11이 나오겠네요. 거기에다가 얘까지 해주니까 얘는 4분의 29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4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얼마야? 15가 되나요? 이게 되는 건가? 그 답은 5번인가요? 보자. 확인 잠시만 하도록 가도록 할게요. 보자.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인 모든 실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자. 선생님 지금 풀이한 거로는 4분의 15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4분의 15가 나왔는데 일단 정답 체크에는 몇 번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냐면 20번에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잠시 정답지를 좀 확인을 좀 한번 하도록 할게요. 답지 체크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보자. 잠시만요. 작년 지상고 1학년 20번의 답을 원본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20번에 다 5번이네요. 20번에 다 5번이고요. 보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 정답을 잘못 입력을 해놨네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만약에 시험을 보신 분들은 선생님이 정답을 좀 고쳐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점수 배점을 다시 다 해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선생님하고 시험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5번이나 쓰신 분들은 정답 처리해서 점수를 다 반영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운전고 분들은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선생님이 정답 링크에 답을 수정해 놓을 거니 그대로 점수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20번의 답은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서 파일을 가져왔는데 이게 정답 입력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20번의 답은 5번 마이너스 4분의 15가 맞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한 번만 정리를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1번 갑니다. 보자, 이제 마지막 21번 가도록 할게요. 보자, 마지막 문제고요. 나왔죠. 가장 변별력을 나눈 문제 중에서 가장 다수 유형으로 등장하는 문제야. 영상에서 이런 거 쓰는 건 좀 그렇지만 쓰겠습니다. CCVVI. 중요하고 변별 나누는 킬러 문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정리를 잘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문제 유형이 좀 특이합니다. 보자, 가겠습니다. 두 근의 알파 베타래요. 써놓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리고 저 식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타, F, 알파 넘어가서 요거 두 개만 볼게요. 요 두 개만.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F, 베타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죠? 그래도 이 문제를 몇 번 풀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이 베타를 알파라는 문자로 좀 바꿔놓자. 근데 이게 베타를 알파라는 문자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여기에서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거든. 근데 이게 이 자리로 들어간다고 쳐버리면 내가 결론은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목표인데 얘를 내가 그냥 한번 써보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에다가 F의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이건 적지 마세요. 틀린 거니까. 내가 결론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라는 근을 갖는 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돼버리거든?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니까. 근데 얘 몇 차가 돼버리냐면 fx가 2차다 보니 이건 3차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풀기 힘들어지는 거야. 반드시 명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류의 문제는요. 차수 변화를 안 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글씨가 너무 무섭네요. 그죠? 별 변화 없지만 차수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5가 들어가면 얘는 차수가 바뀌니까 이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과연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풀어본 사람만의 요령이 되는 거지. 봐봐. 넘어가서 원래대로 넘겨볼게요. 얘가 3이고 얘가 3이었는데 쌤이 요 베타를 밑으로 깔아버릴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이너스 베타분의 3이거든. 근데 내가 얘를 넘겨보면 F 알파 마이너스 베타분의 3이 0되거든. 근데 이거를 바꿔버린다면 이거는 차수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F 알파 요 자리에 그대로 플러스 알파가 0이다. 똑같은 식으로 얘도
변화를 준다면 어떻게 내가 얘를 알파를 분모에 깔고 또 넘겨 F 베타 넘어가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이 여기다. 근데 여기서 또 바꿔버리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3을 들어가면 얘는 F 베타 플러스 베타는 0이다 라고 쓰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를 털어서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다. 뭐 fx 플러스 x가 0이 되는 두 근이 바로 알파 또는 베타다라고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이 뭐냐면 이게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식이거든. 그래서 fx 플러스 x는 뭐냐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다. 물론 세고차수의 개수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니 k라고 두고 가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2차의 개수가 1이다 나왔으니 이 자리에 1을 넣고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만약에 제가 1이 아니고 2였다면 여기 전체에 2를 곱한다 넘겼어야 되는 거야. 조심하라고 일부러 적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x가 나왔죠. fx는 x제곱에다가 넘어오니까 플러스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fx라고 봐야 되겠네. 우리는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져가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보자. 2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보자,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여러분들 22년도 지상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5번부터 21번까지 거의 전문항이죠. 1번부터 4번까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보자, 5번부터 21번까지 전문항 풀이를 다 했습니다. 문제를 쭉 풀어보니 어려운 문제는 없어. 하지만 계산 실수할 수 있는 여지는 꽤 있다. 이런 시험일수록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문제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나마 20번, 21번 정도라고 하지만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니 차근차근 다 정리하시고 이것만큼, 이런 문제들만큼은 완벽하게 맞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자,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 얼마 남지 않았죠? 마무리 정리 잘 하시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22년도 지상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거의 전문항 풀이였고요. 지금까지 열린학원 수호쌤이었습니다.